우리는 패디 핀블렛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해냈습니다. 이제 패디 핀블렛은 라이트급 최정상급 선수 반열에 올랐습니다. 특히 제러드 고든과의 경기 이후 그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경기는 패디 핀블렛이 정말 그 정도 실력을 갖춘 선수인지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선수입니다. 케이지 워리어스 챔피언 출신이고 뛰어난 브라질리언 주짓수 실력과 위협적인 서브미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패디가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의 발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챔피언 벨트를 놓고 싸우며 라이트급 최고의 선수들을 꺾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디 핀블렛의 잠재력이 랭킹 15위권 하위 정도에 머무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드류 도버나 바비 그린 같은 선수들과는 엎치락뒤치락하겠지만 그들을 이기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특히 제러드 고든과의 경기 이후 패디는 베테랑이나 신의 강자들을 상대로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운 선수로 여겨졌습니다. 타이틀 경쟁은 꿈도 꿀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든과의 경기에서 사실상 패배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타격은 세련되지 못하고 거칠었으며 수비는 허술해서 특히 머리 쪽으로 공격을 많이 허용했습니다. 레슬링 실력 또한 강해 보이지 않아 자신의 주특기인 브라질리언 주짓수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물론 그는 항상 위협적인 존재였지만 말입니다. 선수의 기량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합니다. 패디 핀블렛은 이제 랭킹 10위권에 진입하며 라이트급 최정상인 5위권 선수들과 겨룰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비 그린에게 질 거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는 마이클 챈들러에게 패배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심지어 승패를 반복하는 평범한 선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패디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발전을 보여줬죠. 그의 실력에 대한 저의 판단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 패디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강점이었던 브라질리언 주짓수는 더욱 발전했습니다. 단순히 거친 부분을 다듬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더욱 날카롭게 갈고 닦고 있습니다. 서브미션, 트랜지션, 스크램블 등 모든 기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심지어 플라잉 트라이앵글 초크까지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 마이클 챈들러 같은 강자를 상대로는 매우 위험한 기술입니다. 챈들러는 마르친 헬드 같은 엘리트 그래플러들과도 싸워본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니까요. 패디는 여전히 폭발적이고 뛰어난 운동신경을 바탕으로 한 서브미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제 레슬링 실력 또한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MMA, 특히 브라질리언 주짓수 전문가에게는 드문 경우입니다. 이들에게 레슬링 실력 향상은 당연한 수순처럼 보이지만 어찌된 일인지 대부분의 선수들은 타격 기술 연마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패디는 마이클 챈들러를 그라운드로 끌고 내려 압도적인 탑 컨트롤을 유지했습니다. 강력한 레슬러로 알려진 챈들러조차도 패디의 압박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성과입니다. 레슬링과 주짓수의 조합은 패디를 라이트급에서 가장 강력한 위협 중 하나로 만들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짓수를 주특기로 하는 선수 중에 이런 발전을 이룬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브라이언 오르테가와 글로버 테셰이라 정도가 떠오르네요. 오르테가는 최근에 레슬링을 보완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선수 생활 후반이라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패디는 체급 최정상 선수들과 경쟁하기 전에 레슬링 실력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기대됩니다. 브라이언 오르테가는 레슬링 실력을 제대로 가다듬기 전에 헤더급 강자들과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패디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최고의 선수들과 링에 오르기 전에 최대한 다재다능한 파이터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타격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 조절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제 그는 상대를 자신이 원하는 거리 안에 가두는 방법을 터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끔씩 상대에게 펀치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챈들러와의 경기에서는 라이트급에서 가장 강력한 펀치를 자랑하는 선수 중 한 명에게 엄청난 펀치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털어냈습니다. 패디가 로우킥을 날리자 챈들러가 오른손 스트레이트로 반격했습니다. 턱에 정확히 꽂히는 완벽한 펀치였죠. 솔직히 챈들러가 그보다 더 잘 맞출 수는 없었을 겁니다. 보통 챈들러에게 저렇게 맞으면 선수들은 휘청거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패디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챈들러를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가 가진 최고의 펀치냐? 패디가 몸을 풀고 조롱하는 동안 챈들러는 바로 앞에 멈춰 섰고 패디는 태연하게 잽으로 응수했습니다. 챈들러에게는 공격할 기회가 있었지만 패디의 기세에 눌린 듯했습니다. 자신감 하나로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챈들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압박을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저렇게 완벽한 펀치를 적중시켰을 때는 맹렬하게 몰아붙여야 합니다. 하지만 챈들러는 마치 헤드라이트에 비친 사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패디는 폭발적인 잽을 날려 챈들러에게 적중시켰지만 챈들러는 여전히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이 마치 전환점처럼 느껴졌습니다. 챈들러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완벽한 펀치를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패디는 아무렇지 않게 받아쳤으니까요. 챈들러의 파워를 그렇게나 무시할 수 있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내구력입니다. 패디의 맷집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맷집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맷집이 좋더라도 턱은 항상 최후의 방어선이 되어야 합니다. 패디가 공격적인 레슬링 기술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타격 방어 능력까지 강화한다면 라이트급의 그 누구에게도 끔찍한 악몽이 될 것입니다. 패디는 같은 체급 내에서도 압도적인 체격을 자랑합니다. 마이클 챈들러를 작아 보이게 만들 정도였으니까요. 챈들러는 평소 체중이 약 86kg에서 경기 직전 약 82kg 후반까지 나가는 거 보입니다. 그런 챈들러마저 패디 앞에서는 작아 보였습니다. 뛰어난 체격과 주짓수 실력 덕분에 찰스 올리베이라 같은 강자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굳이 방어 레슬링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찰스는 패디와 그라운드에서 충분히 맞붙을 수 있는 실력을 갖췄습니다. 이슬람 마카체프와 아르만 사루키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들을 상대할 때는 방어 레슬링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스틴 게이지 같은 타격가를 상대할 때는 방어 레슬링에 크게 집중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맥스 할로웨이처럼 체급을 올려온 선수들을 상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브라질리언 주짓수 선수들이 뛰어난 테이크다운 방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감히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겠습니까? 라는 생각인 거죠. 하지만 라이트급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 체급에는 최정상급 그래플러이자 엘리트 레슬러들이 즐비합니다. 이슬람, 찰스, 아르만 같은 선수들이 대표적이죠. 이들은 그라운드에서 세계 최고의 그래플러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실력자들입니다. 패디 같은 선수에게는 라이트급에서 강력한 수비 레슬링 실력을 갖추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라이트급이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다른 체급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라이트급에서는 최정상급 브라질리언 주짓수 실력자라 할지라도 탄탄한 테이크다운 방어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패디의 발차기, 특히 다양한 킥 공격은 여전히 인상적입니다. 향상된 거리 조절 능력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죠. 챈들러가 압박해 들어올 때 플라잉 니킥을 날리고 이어서 라이트 훅을 적중시키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원거리에서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콤비네이션 공격을 구사하며 링 전체를 휘저었습니다. 니킥을 날린 후 바로 하이킥을 시도하고 뒤로 물러서면서 챈들러를 카운터 레프트 훅으로 잡아내는 모습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뛰어난 거리 조절 능력은 특히 그의 킥 공격을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킥은 이제 그의 스탠딩 타격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킥 덕분에 그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대를 멀리 떨어뜨리며 자신이 원하는 공격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를 확보한 후에는 킥을 활용하여 상대가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주먹에는 상대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엄청난 파워가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 적중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전히 타격 기술을 연마하고 있으며 더스틴 포이리에 이슬람 마카체프, 일리아 토프리아 같은 최정상급 선수들의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 경기마다 꾸준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패디 핀물렛은 잠재력이 매우 뛰어난 선수입니다. 이제 그는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맞붙게 될 것입니다. 패디가 라이트급 엘리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들을 뛰어넘는 선수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패디의 성장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최고의 선수들을 꺾고 싶다면 더욱 발전해야 합니다. 최정상급에서 싸우는 것은 마이클 챈들러 같은 선수와 싸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도전입니다. 챈들러는 다른 선수들처럼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타고난 신체 능력과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상대로 인상적인 장면을 만들어냈지만 결국 그들을 꺾을 만한 뛰어난 격투 지능이나 기술적인 완성도를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챈들러를 이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패디는 끊임없이 발전해야 합니다. 그의 경기력을 보면 챈들러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쳤던 몇몇 선수들과도 팽팽한 승부를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들을 이길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저스틴 게이츠를 꺾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패디는 게이츠를 넘어뜨린 후 순식간에 서브미션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패디는 체격적으로 더 강하고 크기 때문에 게이츠 같은 상대를 상대로도 성공적으로 레슬링을 활용하여 상대를 넘어뜨리고 제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패디는 맥스 할로웨이와 오랫동안 스탠딩 타격전을 펼치고 싶어 하지 않겠지만 할로웨이를 상대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래플링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패디가 반드시 이긴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확실히 승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찰스 올리베이라와의 경기는 가장 치열한 접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선수 모두 경기 흐름에 따라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선수의 주짓수 대결은 정말 흥미로울 것입니다. 찰스가 타격 능력은 더 뛰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패디 역시 강력한 펀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찰스의 수비력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타격전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찰스가 이길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흥미진진한 경기가 될 것입니다. 일리아 토프리아를 상대로는 킥 공격이 패디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 될 것입니다. 일리아의 강력한 로우킥은 패디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면에서 일리아가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아르만 사루키안과 이슬람 마카체프는 패디에게 가장 까다로운 상대가 될 것입니다. 두 선수 모두 그라운드 기술이 매우 뛰어나고 레슬링 실력 또한 강력합니다. 패디는 그들을 쉽게 그라운드로 끌어내릴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에게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패디가 이 선수들과 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슬람 마카체프와의 타격전은 쉽지 않겠지만 패디 역시 몇 차례 펀치를 적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르만의 경우 그의 뛰어난 레슬링 실력이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아르만은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과도 레슬링으로 맞붙을 수 있는 실력자입니다. 그는 찰스 올리베이라와 그라운드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고 기술적으로 우위를 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슬람 마카체프와도 그라운드에서 물러서지 않고 맞섰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가 수준 높은 브라질 주짓수 실력자라고 해서 그가 압도당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슬람 마카체프는 패디에게 가장 어려운 상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댄 후커 같은 선수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패디가 댄 후커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패디 핀블렛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뛰어난 선수입니다. 제가 선수에 대한 예측이 빗나갔을 때 오히려 기쁜 이유는 그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패디는 단순히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경기 내용 면에서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의 레슬링 실력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마이클 챈들러를 테이크다운시키고 탑 포지션에서 완벽하게 제어하는 모습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챈들러가 바닥에서 일어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패디 핀블렛은 진짜 강자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미 뛰어난 레슬링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앞으로 그의 경기 스타일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의 그라운드 그래플링 실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브라질 주짓수 선수들에게 항상 던져졌던 의문, 즉 그들이 레슬링 실력을 향상시킨다면 라이트급에서 글로버 테셰이라나 호나우두 자칼의 소호자 같은 선수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 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패디 핀블렛은 정말 훌륭한 선수이고 그가 최고의 선수들과 맞붙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정말 기대됩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의 다음 상대로 누가 나서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저스틴 게이치가 패디에게 최고의 매치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찰스 올리베이라와 아르만 사루키안도 좋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아르만이나 일리아가 다음 상대로 이슬람 마카체프와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찰스는 패디, 게이치, 그리고 어쩌면 댄 후커와도 좋은 경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챈들러가 이미 후커를 이겼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모든 매치업들이 정말 흥미진진할 것입니다.